미션 365.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됩니다. 그러나 그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시작되며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우리 이 미주 지역에서 특별히 아주 중요한 사역, 가정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금병달 또 금정진 두 선교사님 네 분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선교사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같은 금씨를 쓰시는데 어떤 관계시죠?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방을 함께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우리 금병달 선교사님, 우리 LA 지역 또 우리 남가주 더 나아가서 미주 전역에서 아주 가정사역 전문가로 우리 또 사모님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아직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이 방송 같이 들으시는 선교사님들은 또 초면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좀 소개 말씀 좀 올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병달 목사라고 하고요. 저는 1984년부터 89년 필리핀에서 한 5년 신학 공부도 하고 그리고 선교 사역 경험을 좀 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정말 고향 땅 등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또 외롭고 또 어려움이 많으실지 여튼 이 시간을 통해서 작은아마 저희들의 또 경험과 또 하나님 주신 지혜들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사모님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는 CCC 백그라운드고요. CCC에서 사역일을 통해서 대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 이후로 성경 공부하다가 만났고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면서 약혼하고 군대 갔다 오면서 또 저는 결혼하고 그리고 계속 CCC에서 지금도 이제 협동 간사로 있지만 이렇게 선교지 경험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된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네, 그러면 우리 CCC에서 만나셨으면 CCC 대학 커플이신가요? 네, 그런 캠퍼스. 셈이네요. 같은 캠퍼스는 그러시군요. 아니고요. 네. 다른 지역인데 이제 리더십들 모이고 할 때 만났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는데 우리를 인도해 준 그 리더하고 저희 둘만 남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 전에 저도 친구들이 CCC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뭐 결혼 조건에 뭐 키는 얼마, 외모는 뭐 이런 거 세세하게 다 적어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렇죠. 어떻게 그때 그러신 경험이 있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두리뭉실 일단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잠언의 31장 여인처럼 성실한 그런 자매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아마 서너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하고 만났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하여튼 그 4x6 카드에 앞뒤로 빼곡하게 배우자 기도 제목이 자기 가족 기도 제목하고 함께 있는데 진짜 키, 몸무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나중에 한 일인데요. 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거는 이제 그때가 제가 신앙이 어렸으니까 that I want. 예. 내가 원하는 거였고요. 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원할지라도 주께서 이렇게 원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시고 바로 또 그러면 약혼을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네. 네. 빨리 하셨네요. 네, 제가 사실은 급하셨군요. 마음에 네. 이 사람과의 교제한 그 기간도 좀 있고 책임감을 느껴서 네. 또 이제 그 당시에는
특별히 형제들은 좀 덜했는데 자매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좀 늦다는 그런 이제 좀 분위기, 그랬던 것 인식이 같아요. 있어가지고 그 당시는.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프로포즈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받아준 덕분에 네. 제가 이제 졸업하면서 바로 그 다음 2월 달인가 3월 초에 약혼을 하고 얼마 후에 제가 또 군에 가게 됐죠. 아, 그러셨군요. 제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무신 아유, 거꾸로 안 신고요. 그러셨네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두 분께서 선교지로 또 가시기도 했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게 가정이라는 아주 특수 분야,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아주 가장 기초 단위라고 저도 배웠는데, 이 가정 사역에 아주 이렇게 부르심으로 확실하게 느끼신 때가 언제부터 느끼시고 또 시작을 하셨나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가정사역에 대해서 전혀 잘 소명감을 못 느꼈습니다. 네. 처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할 때는 이제 어느 해에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겨울 수련회였는데 중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아주 강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돼서 벌떡 일어나고 헌신을 했는데 중국 선교에 대한 헌신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도와 꿈은 이제 결혼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멀어지고 네. 진짜 이제 선교에 대한 꿈과 선교에 대한 사명은 이제 끝났나 보다 네. 생각하고 그다음에 점점 저희 집 사람의 그 가정 사역에 제가 몰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사모님께서 먼저 가정사역 네. 쪽이셨군요. 제가 대학을 가정대학교 이제 의료직물 또 식품영양 이쪽으로 공부를 했어요. 네. 그건 이제 공부한 거고요. 80세계 복음화 대회라고 아주 세계 여의도에서 했던 몇백만 명 모이는 그런 집회가 나는 찾았네. 나는 찾았네. 네. 간사로 섬겼거든요. 아, 근데 그때 막 정말 잠만 6시간 집에 딱 자고 완전히 풀로 서포트를 하고 풀로 간사를 막 했는데 성령께서 그때 기도를 시키셨어요. 모델 같은 가정을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네. 뭔지도 모르고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때부터 이제 가정사역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하고 내가 실제로 살면서 와, 내가 가졌던 이상하고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제 바닥을 치고요. 네. 그 다음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막 이걸 맞춰가는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이 있더라고요. 네. 길을 알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저희 같으면 평범하게 가정은 그냥 둘이 뭐 사랑해서 만나서 사는 거지 가정을 사역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거든요. 근데 두 분은 개인적으로 가정도 꾸미셨지만 또 가정이 하나의 사역지의 모델로 또 개발하시면서 연구하셨다는. 사실은 네. 가장 큰 선교지예요. 네, 네, 그걸 잘 몰랐는데 네. 제가 이제 결혼 생활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해보면서 저도 정말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너무나 힘들어서 서로의 생각과 이상과 방향이 달라가지고 참 많이 스트러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똑똑한 여자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성격이 참 유하신데 예, 그러신 사실, 면이 있으셨군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 참고 살려고 했는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저한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네. 이만큼 망가지고 이제 한 결혼 10년 차쯤 됐을 때 이쯤에서 우리 서로 신사적으로 헤어집시다. 제가 그렇게 이제 이혼하자는 그런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한 말이 한마디로 아주 딱 거절을 하는데 자기 사전에는 이혼이란 단어가 없대요. 네. 이혼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래요. 그래서 아주 네. 충격을 받고 내가 진짜 이 사람보다 믿음이 없구나. 잘못 네. 걸렸구나. 생각이. 결국은 사모님이 지켜내셨네요. 가정을. 아니에요. 그런 주님이 셈이죠. 할 수 있게 힘을 주신 거죠. 네. 그때 사모님이 동의하셨으면 또 맞아요. 사실은 가정이 네. 이제 깨졌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때가요 필리핀에 가 있었을 때였던 거를 기억하는데요.
필리핀 현지에서 뭐 보는 사람도 없지, 또 말리는 사람도 없지, 그렇죠. 우리말 알아듣는 사람도 없지 해서 마음껏 싸웠어요. 정말 마음껏 네. 싸우고요. 아, 그다음에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리고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어디론가 가려고 나가도 아는 데가 있어야지 가서 자죠. 그래서 그렇죠. 막 돌아다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막 이런 짓들을 많이 하고 네. 하면서 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 선교지가 가정사역 세우는 선교지셨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다 그러시지는 않지만 혹시 그 중에 우리 금병달 목사님 또 사모님처럼 그런 또 어려움 경험도 있으셨을 테고 또 가정에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아주 좋은 또 조언도 해주실 수 있겠네요. 이미 네네. 예 선교사님으로 저희들이 이제 가정이 참 갈등이 있고 뭐 갈등 없는 가정은 사실 없죠. 네. 근데 특별히 이제 좀 심하게 힘들고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사역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제 사역자 가정은 저희가 사명이 있다. 특별히 가정 사역에 대한 네. 사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진단해드리고 소망을 심어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위로로서 네.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네. 저희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 과정을 지나놓고 보니까 저희 뒤에 따라오는 인생 후배들, 네. 저희 후배 간사님들 또 후배 선교사님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니까 네. 제 생각이 딱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사실 우리가 다 겪고 누구나 다 겪게 된다. 네. 위로도 해드리면서 저희가 싸웠던 이야기 해드리면 굉장히 위로를 받고 네. 소망을 이렇게 찾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부부 세미나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싸웠던 얘기하면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다고 다들 고백을 네. 하세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그 사실은 그런 이제 실전 경험이셨고 또 학문적 배경과 이제 또 성경적 바탕을 또 만드셨잖아요. 또 이제 공부도 연구도 하시고 또 학위도 받으시고 또 우리 사모님도 지금 이제 박사 과정에 마지막 과정으로 하는데 우리 학위 받으신 과정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사실 좀 교만해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내가 뭘 또 배우냐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인데 네. 정말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쉽지 않은 걸 느끼고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제가 참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이렇게 회개하고 또 깨우침도 받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CCC 안에서 주로 학생 사역을 했었는데 어느 해부터 한 89년 그때쯤부터 이제 미국 본부에서 하는 가정 사역을 한국 본부에다가 가정 사역을 이제 새롭게 옮기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었고 그 사역을 하는데 교재를 번역한다든지 또 강사분들을 우리가 섭외하고 강사분들을 이렇게 접대하고 안내하고 강의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정사역에 기회를 하나님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가정에 대한 그 지식과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지식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많구나 깨닫게 되고 제가 이제 95년부터 제가 풀로에 네.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에 연결되면서 가정사역을 집중해서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거기에서 이제 학위과정을 또 마치게 됐네요. 네. 그럼 논문은 어떤 거로 쓰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특별히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방사역이 참 중요한 걸 깨닫고 네. 미혼들을 위한 결혼 준비 교실을 그때 이제 예비 결혼 학교라는 이름을 썼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잘 하는 만큼 결혼 후에 청년들이 그만큼 안정이 되고 또 결혼 생활의 성공률이 높겠다는 그런 이제 가정하에 이제
논문을 썼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그게 요새 입증된 게요. 그 두란노에서 예비결혼학교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예비결혼학교 통과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를 대조 또는 비교했을 때 이 퍼센테이지가 훨씬 다른 거예요. 네. 결혼하고 나서. 네. 그래서 요새 두란노에 사는 사역 중에 가장 활발한 것이 예비결혼학교예요. 아,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딱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면 3분 안에 마감된대요. 아, 굉장히 그렇군요. 많이 모집을 하는데 네. 그만큼 수요가 많고 또 부모님들이 보내기도 하고 값도 비싸요. 네. 몇십만 원씩 하는데 네. 효과를 입증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뭐 제가 좀 문자를 쓴다면 사후 약방문이라고 이제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제 처리하는 일들이 네. 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정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예방으로 하는 네. 예, 그것이 더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또 미국에서도 2세들은 거의 다 프리메리탈 카운셀링을 안 하면 결혼을 안 그렇죠. 해준다, 주례를 주례 안 안 해준다. 해주죠. 네. 그래서 저희 아들도 네. 저기 크리스탈 처치에서 결혼할 때 그 교회를 빌리는 조건으로 4번인가 6번을 그 프리메리탈 카운셀링 안 하면 안 빌려줬어요. 그렇죠. 교회를. 예, 예. 저도 공부할 때 그걸 좀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클래스 때 네. 해봤는데, 예. 우리 또 사모님 말씀도 좀 나눠야 되는데, 네. 사모님도 지금 그 박사학위 마지막 과정이신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탈봇에서 네. 저도 가정사역 포커스해서 이쪽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가정이 되는 것만큼 교회도 된다. 네. 가정이 되는 것만큼 교회가 그만큼 성장, 성숙한다.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도 있고요. 정말 이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 귀중한 그런 사역인 네. 것 같아요. 그럼 사모님은 어떤 주제로 논문을 지금 쓰시나요? 네. 저는요, 그 사모들에 관한 논문인데, 사모들을 효과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에 네. 대해서 모임을 논문 쓰고 있어요. 네. 그 아이고 어려운 영어로 공부하시는데 어떻게 영어는 잘 돼가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그래도 대단하시죠. 박사를 영어로 하신다는 게. 네. 자, 이제 그러면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두 선교사님 소개는 좀 올렸고 우리 그 가정의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내릴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좀 얘기가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가정이란 어떤 것인가?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두 분께서 내려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네, 이미 버지니아 세타이어라는 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람 만드는 공장이 네.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좀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 만드는 그러겠죠. 가정. 또 네. 나쁜 사람도 만들어지죠. 그럴 수도 가정 있죠.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 결국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좋은 사람도 나오고 네. 나쁜 사람도 나오고 정말 온전한 성숙한 이상적인 그런 인물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참 그만큼 가정의 울타리가 소중하다는 것이겠죠. 또 네. 다른 것은요. 마가복음 3장 34절 보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고 자매고 모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네. 자라야.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extended family, 네. 확대된 가족을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혈연이 아니고. 네. 네. 진정한 제자 훈련은요. 자기의 혈연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가정 안에서 자기의 역할과 성숙과 성장을 해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정의를 주셨는데 하나는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곳, 뭐 공장. 이런 네. 공장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그런 개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제자들의 공동체, 익스텐디드 패밀리라는 네. 영적 패밀리의 가정. 네. 네, 그런 거네요. 뭐 하긴 공장에서 보면 불량품도 나오고 뭐 정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가정은 아무래도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공장이 되겠죠. 그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네.
정품도 나오지만 불량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셔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확대 가정 안에서 그 오리지널 패밀리에서 받지 못했던 자기가 네. 태어난 그런 원가정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과 용납과 관심과 치유를 하나님의 확대된 가정 안에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현장이 되죠. 네. 그런데 가정은 저희가 성장한 배경이 유대교적 유교적. 유교적 유대교가 아니고 유교적 그 배경에서 컸고 또 미국에서는 핵가족 아니면 개인 중심적인 가정 구조라고 이렇게 제가 아마추어로서 보는데요. 그 혹시 우리 한국적 우리 두 분 저도 그렇지만 두 분께서는 그 유교적 관점에서 큰 가정에서 저희가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자연적인 배경과 또 미국에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또 선교지에서도 또 그런 실전을 또 경험하셨고 이러면서 어떻게 비교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아니면 크게는 동서양, 뭐 한국과 미국, 뭐 그 구시대와 현 시대의 가정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네, 아주 광범위한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간략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의 가정 또 우리 가정 문화는 사실 기독교적인 어떤 껍질은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 보면 우리 아직 신앙의 어떤 역사가 얕기도 하고 또 삶에서의 어떤 기독교 정신의 어떤 그 체질화랄까요? 그런 부분이 참 약해서 네. 저희도 참 예수님을 믿고 20년, 30년 지났습니다만 그때 당시까지도 제 삶의 의식 구조나 삶의 습관은 그야말로 공자왈 맹자왈 네. 유교적인 의식과 그 속에서 결국 이제 은근히 네. 남녀 차별이 강하고 또 가부장적이고. 예, 가부장적이고 네. 여자를 무시하거나 이런 이제 편벽된 생각들을 많이 가진 편이고요. 지금까지도 완전히 그것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이 뿌리가 깊은 것 같은 걸 느끼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생활 또 이 서구 문화들이 기독교 역사가 아무래도 좀 있고 또 상당히 성경적인 그런 이제 뿌리 속에서 있다 보니까 훨씬 한국 동양적인 또 유교적인 그 문화와는 다른 비교적 좀 더 여권 신장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상호 존중해주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삶으로는 훨씬 네. 우리가 미국 문화 또는 서구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그런 기독교 유산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90년대로 기억하는데 이런 책이 있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주 5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유린이라든지 네. 또 약자, 연약한 자에 대한 그 돌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우리 뼛속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한 16대까지 그 DNA가 간다. 의식적으로 그렇군요. 껴있지 않으면 그 자기 아이덴티티를 성경적으로 갖는 그 아이덴티티를 갖지 못하고 문화가 준 아이덴티티를 갖고 계속하는 거예요. 16대면 5, 600년 되죠. 네, 600년 그러겠네요. 되죠. 네. 그 DNA가 그렇게 무서운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예수님의 DNA로 우리가 바꾸고 네. 예수님의 가정으로 네. 바꾸는 작업. 네. 네, 그래서 이 필요하군요. 가정사역이요. 네. 그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고 남성이 남성되게, 여성이 여성되게 네. 하나님의 그 회복과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과 부요함을 회복하는 회복사역이라고 볼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회복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회복 과정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가정 안에 많이 네. 있을 것 같고 또 네. 개인적으로도 그 그렇죠. 내면적인 영적인 그렇죠. 스트러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깨어있지 않으면 네. 어느 순간에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보다는 유교적인 네. 의식 속에서 저희 아버님이 또는 할아버지가 했던 그런 모습이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냥 가정에서 돌출하고 그러다 보면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아이들이 네. 상처를 받아서 아빠하고는 네. 상대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선교사님들께 이제 한 말씀 네. 드리고 싶다면 네. 저희가 80년대 처음 CCC 간사가 됐을 때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려고 미국에서 나일스 베커 목사님이란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목표는 뭐냐면 한국 CCC 안에 그 핵심적인 그 간사들을 10명을 양육하는 것이 이분이 3년 동안 계시는 최고의 목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랑 3년을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to 5 계속 같이 계시고 그 이후의 시간도 내가 뭘 하는지 이게 타임 스케줄을 다 보고해야 되고 아무튼 밀착 그 훈련과 강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요. 네. 이분이 그때 강의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강의했던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이분이 가정에 초대했을 때 그 가정에서 사모님과 자녀와의 갖는 그 관계만 내 머릿속에 너무 뚜렷한 픽처로 남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분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이제 저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한국의 사역자로 세우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요일 날 만나서 놀아주세요. 토요일 날 어디 구경 가세요. 같이 가세요. 절대로 한 번도 토요일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네. 패밀리 중심으로 그 가정을 세우고 그 가족 안에 자녀들 돌보고 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이해가 안 되셨겠네요. 그럼 이해가 안 됐죠. 뭐 예.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고. 네. 뭐 자기 가정이 최고인가 네. 뭐 예. 근데 네. 지금 이제 30년, 40년 지나서 그 열매를 보니까 네.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네. 자녀들이 그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처럼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 목회나 선교사님들이나 사역하실 때 보면 가정 우선이 아니고 사실은 사역이라든지 긴급해서 항상 가정은 세컨더리잖아요. 그렇죠. 급하면 언제든지 뛰어나가고 네. 뭐 가족 시간이라는 건 뭐 보장된 게 없고 그런 얘기로 그 당시에 본다면 그렇죠. 전혀 전혀 이해할 수 이해가 안 없죠. 되는 거죠. 예. 사역자로서 네, 그런 모습이. 네. 예, 지금 근데 두 분은 어떻게 그런 가정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네.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 중에 있죠. 네. 저희가 이제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도 데이트를 하지만 결혼한 후에도 네. 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면서 저희들도 사실 잘 못하지만 일주일에 하루 예. 적어도 2시간 정도를 함께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아침 식사 후에 이제 새벽 기도 끝난 후에 공원을 산책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좀 지켜보는데요. 그거는 가족 예. 공동 시간이 아니고 아니고 두 두 분만. 사람만의. 네, 예. 두 분만의 시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연애도 한 5년 했지만 네. 좀 죄송하지만 지금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만 따로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편안하고. 익사이딩 하시겠네요. 예. 그 시간 기다려 주시고. 예. 네. 그리고 성장하는 걸 느껴요. 네. 음. 아, 그렇군요. 정말 돕는 배필의 역할이 허무는 배필이 아니고 돕는 배필로 네, 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가정 사역을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사는 건 가정이고 또 살다 보면 또 사는 거고 뭐 어떤 원칙이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은데 지금 미국 가정의 그 현 주소 아니면 뭐 좀 또 한국 가정의 현 주소를 좀 진단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논문 쓰면서 준비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면서 참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2002년도에 제가 논문을 마치고 했는데 그때 통계 그 이후도 이제 조금 변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해 어디 한국 가정? 네, 한국 가정의 경우인데 한 해에 혼인 신고가 한 30만 쌍에서 36만 쌍이 들어온답니다. 네. 반면에 이혼 신고가 10만 쌍에서 12만 쌍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요. 네, 3대 1로 결혼하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네. 이제 하고 있는 거를 제가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제 그게 이제 해마다
네. 흔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악화된다든지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좀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좀 통계가 떨어졌는데 네. 그 이유가 결혼이 너무 힘드니까 아예 결혼하지 않는 커플이 늘어나고 또 함께 그냥 동거하면서 네. 혼인 신고를 해버리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살다가 헤어지고 이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고 미국에 오니까 이제 우리보다 네. 더 앞서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져서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아는 그 분이 그 아이가 학교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손들어 봐라 했을 때 한국 아이 하나만 한두 명만 손들지 20명 뭐 30명이 거의 손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사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편부. 예, 주로 이제 네. 싱글 데디나 싱글 맘과 함께 또는 아이들이 재혼 살고 가정.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렇게 복합 가정으로 그러니까 살아가는 미국이 성경적으로도 문화가 있지만 그 뭐 하나 트레디셔널한 패밀리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전통적 가정. 그러니까 한 번 결혼하고 끝까지 가는 그런 게 많이 없다는 그 얘기네요.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잃어버린 셈이죠. 거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금요일 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하잖아요. 토요일 날 숙제를 안 줘요. 왜냐하면 얘들이 엄마 집 갔다 아빠 집 갔다가 이 과제를 다 잊어버리고 책도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이렇게 다른 그렇군요. 이유도 있지만 숙제를 네. 안 줘요. 네. 자,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적 사고로 볼 때 옛날에는 그 전통적 사회에서는 이혼이라는 게 사실 수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눌리면서도 살고 어려우면서도 같이 사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뭐 다 자기 생각대로들 행동하고 하니까 이제는 드러났던 것 같은데 자, 우리 다음 세대의 그 중요한 게 결혼관, 가정관, 또 성서적 그 가정, 패밀리 그 퍼스펙티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말씀도 해주셔도 되고요. 성경적 말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예비 결혼 학교라고 그러니까 청년들 결혼 안 한 미혼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결혼에 관해서 세미나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짝이 없는 사람은 와도 되고 짝 있는 사람 와도 되고 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면 반 이상이 나중에 평가서 쓸 때 두 사람이 같이 강의하는 걸 처음 봤어요. 연습 많이 하셨나요? 부부가 하시는 거. 네. 부부가 싸우지 않고 대화하는 걸 처음 봤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주제로 얘기하는 걸 처음 봤어요. 부부가 같이.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미 집에서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싸우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크면서 픽처가 그런 걸 없는 봤죠. 거예요. 네. 가정이 너무 지겹다.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정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확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혹시 이민 가정이라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요?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이요? 예. 한국 본토도요. 사실상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어려움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산업화되고 근대화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만 또 남편만 일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엄마도 또 아내들도 주로 일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돌보기보다는 아이는 차라리 뭐 할머니나 아니면은 보모에게 맡기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정의 어떤 따뜻함과 부모님과의 어떤 좋은 관계 이것을 경험하기보다 점점 정말 핵가족 된 가운데서도 소외되고 외롭게 자라는 그런 이제 세대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 네. 때문에 더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청년들이 자라면서도 이렇게 가정에 대한 희망이나 어떤 픽처가 참 약한 것을 느끼죠. 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미국의 현실은 자녀들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왔지만 그 하시는 말씀들이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이민 와서 돈은 벌었는데 자녀들은 이제 마음에 너무 쓰라리고 아프고 거리의 아이들처럼 마음이 어디다 둘 줄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됐어요. 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까 말한 익스텐드 패밀리로서
엄마 아빠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과 관심과 용납과 지지와 격려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 익스텐드 패밀리라는 개념이 또 한편에는 대가족인 개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살고 거기서 오는 또 좋은 모범도 배우고 네.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살기가 어렵잖아요. 좀 같이 살기가 예, 안 그러니까 되죠? 그런 것이 사회 구조적으로 조금 약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처음에 뭐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어떻게 생활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두 분께서 연구하신 성경적 그 가정관 또 어떤 성경적 바운드리는 어떤 건가요? 네. 가장 참 모델적인 그런 가정은 결국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델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 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이 관계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배경에 있다고 볼 때 우리 가정의 원 모델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그리고 지금 어떤 면에서 그 원형을 잃어버린 현실이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서도 다시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가면 그 속에서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델을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네. 이제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적인 가정의 그런 모델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들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튼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또 이런저런 포럼이라든지 또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정에 이런 성경적 가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요소가 뭐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든지 뭐 용서 뭐 또 이런 회복 뭐 이런 것들이 섬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미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증오 이런 게 들어올 때 이제 깨지는데 우리 사모님께서는 그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부부의 한 파트너로서 이런 거 관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다가 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요. 네. 다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제 아내들이 결혼해서는 처음에는 남편으로부터 내가 이루지 못했던 뭔가를 남편을 통해서 이뤄보겠다는 그런 대리만족 내지는 성취감을 얻어보겠다는 마음을 대부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아까 그 결혼의 목적과 연관해서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세 분이지만 한 뜻을 가지셨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용납하시고 서로 굉장히 기뻐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또 서로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했던 그것이 이제 가정의 모형의 네. 모델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하려면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사랑이 이미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랑으로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끌어올려서 쓰기만 하면 되는구나. 네. 딱 배짱이 딱 생겼어요. 주여 허락하소서 하고 이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성령님께 구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래서 깨달은 건 뭐냐면 결혼해서 처음에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막 할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남편의 나무에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막 좋은 것도 갖다 주고 해서 이 나무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세워가고 돕는 것을 먼저 하다 보면 여성들에게 이제 머더우드를 주셨잖아요. 네.
어머니 모성애, 모성애. 그렇게 남편의 그러니까 남편의 겉사람이 아니라 남편의 속사람을 키울 수 있는 그 모성애를 막 발휘하다 보면 남편이 어느 정도 10년 또는 15년 길게 잡아서 네. 이렇게 막 길게 잡아서 이렇게 성장하면 그 다음에는 남편이 커다란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서 아내가 쉴 수 있는 그늘이 만들어진다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리턴이 되는군요. 네, 자기한테. 신혼 아내에게 바라지 마라. 네.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최고 행복하다. 사랑 있는 조건 그대로. 없이 조건 없이 있는, 사랑하는 예. 것. 그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자기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 상대를 그렇죠. 선택했으니까 네. 뭐 이제는 후회하지 말고 네.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굉장히 귀한적이네요. 원칙이신데 저도 이런 말씀을 들어봤어요. 어느 세미나에서 그 남편의 현재 얼굴이 그 여자의 자기의 얼굴이다. 예, 남편이 그 되는 과정이 80%는 여자의 몫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여성분에게 너무 짐을 많이 지어드린 것 같은데. 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들의 그 모습이 결국은 남편들의 헌신과 남편들이 그만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만큼 네. 아내들의 모습이 또 가꾸어질 수가 있는데 네. 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성경적인 원리인데 심으면 이제 금방 돌아오진 않지만 반드시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게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참 제 아내가 그런 면에서 참 지혜롭고 또 인내심을 많이 발휘해 준 거에 대해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습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 끝에 네. 결국 이제 네, 서로 이제 우리- 포기하게 되고 예, 근데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사실은 이렇게 강의 이전에 이미 굉장한 렉처세요. 이미 네. 이런 실제 모습이 굉장한 영향력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모델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또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세미나를 시작하시는데 이 세미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정말 건강한 교회 또 좀 더 나은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한 가정 한 가정이 소중하고 각 가정이 건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이 가정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주제씩 해서 가정사역 정착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2014년도 봄 4월 아마 20일, 21일, 22일 이렇게 되겠는데요. LA 지역에서 3번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3번 가정사역 정착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어떻게 하면 결혼 예비 교실을 잘 준비할 수 있거나 또 커플들을 이제 목사님들 주로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혼을 준비시키고 또 결혼 상담을 하셔야 되고 또 갈등 있는 부부들을 위해서도 상담이 필요할 텐데 이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도울 수 있는가 그 이제 커플 관계 상담에 대한 진단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멘토링을 해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지도자들 또 가정사역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저희들이 모시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가정에 또 부부들도 직접 참여해도 되는 거죠? 네네. 네. 요새 교회 개척이 참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저희 주변에는 저희가 소개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진행하셨어요. 커플들을 돕는, 가정들을 돕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희가 이제 시범도 보이고 알려드릴 텐데 그 교재를 가지고 한 주는 큐티 모임,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네. 한 주는 큐티 모임, 한 주는 부부 성경 공부, 가정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네. 서로 교인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가 없어지면서 네. 교회가 건강해지고 네네. 네,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네네. 네, 그렇군요. 뭐 제가 또 여기 이민사회 좀 뭐 다 일반적인 문제지만 겉으로는 교회 잘 나오고 많이들 나오고 하지만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가 어느 좀 규모가 좀 있는 교회에 젊은 층의 부부가 많이 이혼 위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느 사역자한테 들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필요한 것 같고 이민교회나 또는 그 선교지나요. 네, 이 지원 시스템이 없잖아요.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뭘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플러스 그 외지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레벨이 높기 때문에 네. 가정이 정말 커다란 그 위기 가운데 있죠. 그렇죠. 예. 네, 우리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부부싸움 많이 하시죠. 예. 그 겉으로 잘 드러나질 않아서 그러는데 네. 이런 건강한 그 가정의 원리나 원칙 이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배울 수 있다면 그 선교사님이 살면 그 선교지 그럼요. 교회가 살고 네. 예, 현지 교인들이 사는 것이 아닌가. 네. 그 네. 땅에 그 딱 깃대를 꼽은 것처럼 전 그 나라에 딱 그 포스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영적인 포스트를 딱 잡고 건강한 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사회가 바뀌면서 나라가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잘 아시지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케냐의 선교사였으니까 케냐 환경을 보면 일부 다처제거든요. 원래 전통적으로. 네. 그래서 가정이라는 규모가 그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깨져 있고 남성 위주의 또 사회고 그래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이렇게 제가 옆에서도 보기도 했는데 다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저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뭐 그냥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이 정도지 이렇게 전문성 있는 거를 배워보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선교지 쪽에 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혹시 적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분야가 될까요?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선교지에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라고 생각해요. 네, 일에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가정을 세우시는 네. 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데 저분들은 저런 삶을 저렇게 그 하나님 안에 행복한 삶도 누릴 수 있구나. 이거를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지켜보죠. 네, 그때 처음에 80년도에 네. 미국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의 네, 네. 모델을 네. 이렇게 무언의 모델을 보여주시는데 네. 지금 다 그걸 네. 보셨듯이 또 배우셨듯이 예, 그렇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두 분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그 단체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네,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네. Family Builders Ministry 해서 FBM 약자를 씁니다. 네. 네. 이 사역은 주로 어떤 사역들을 FBM에서는 네. 하시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참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목사님들 목회 열심히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목회 하시다 보면 다른 사역에 어떤 관심이나 또 뭔가 사역에 신경을 쓰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을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가정사역적으로 좀 더 공부도 하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최대한 우리 지역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 미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미혼자들이 교회에서 청년들과 또 이제 장년들 위한 그런 프로그램 또 부부들의 모임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이혼 가정이나 또는 사별 가정을 포함해서 그런 그 위기 가정들을 돌보는 돌봄 사역 같은 것을 이제 소개하고 또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이제 자녀 문제가 참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 그러니까 태교부터 그다음에 모유 수유 클래스, 그다음에 영아들 어떻게 영육할지 자녀 영육에 대한 에이지별로 할 수 네. 있는 거고, 그다음에 0세부터 6세 했으면 6세부터 학년던 어떤 학년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의 이슈나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전반 저희 가정사역은 관계사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화에 관한 것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배우고요. 또 노년분들을 위해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 각 인생의 단계에 어떤 이슈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그 과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아름다운 노년을 어떻게 맡고 또 후세에게 좋은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이런 네. 것들 그러면 다룹니다. 이게 이 사역별 분야별로 다 교재 텍스트가 다 텍스트북이 다 어떻게 거의 8, 있으시군요. 90% 있고요. 저희 사역의 네. 특징은 트랜스퍼러블한 사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교재에 있어서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놨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혹시 이제 앞으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이 가정사역 포럼도 이제 진행할 계획이 있지만 이 미리 좀 상담하거나 또 이런 데 연구하는 데 같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연락을 좀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연락처를 드려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요즘 이메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메일로 한다면 패밀리cum 패밀리에다 저희들 성이 KUM입니다. 패밀리cum 숫자로는 number 8 그리고 gmail.com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교신할 수가 있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전화를 셀폰 같은 것을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제 개인 전화는 714-293-8763 네,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714 지역이고요. 293-8763 저희 아내의 전화는 714-287-2458 네. 714-287-2458인데요. 요새 카톡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어리아 코드 나라번호 1번을 앞에 붙이시고 714-287-2458 하시면 카톡으로 금방 연락되고 전화도 가능하더라고요. 네. 카톡 프리 전화. 네. 네. 그리고 이 세미나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네. 바로 4월 21일 2014년 4월 21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LA 쪽에서 아가페 선교교회 김요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코리아타운 구가와 레이크 애비뉴에서 있고요. 그리고 22일 화요일 저녁에는 6시부터 9시까지 바로 지멘 본부 사무실에서 지금 모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참가 대상자는 사역자, 목회자 또 뭐 어느 부부도 괜찮으시고요. 네. 또 뭐 미혼도 와도 되나요? 네. 예, 결혼 네, 네. 준비하는 분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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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두가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 있는 분들은 다 오시면 좋겠고요. 등록비가 조금 있죠? 네. 등록비 네. 30불인데요. 네. 선착순 10분에 한해서는 장학 혜택을 드립니다. 무료입니다. 네. 장학 혜택 그렇군요. 드리고요. 또 네. 그중에 오셔서 네. 끝까지 계시는 분들은 경품도 있습니다. 아, 예. 완전히 뭐 세상으로 보면 믿지는 장사를 하시네요. 네. 자, 우리 오늘은 우리 금병달, 금정진 두 선교사님 네 분 모시고 그 가정사역 정착 세미나에 대해서 특히 가정사역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모토가 밝은 사회, 건강한 교회를 위한 가정사역 정착 세미나였습니다. 이 가정사역은 이번에 세미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지멘 선교방송에서 우리 두 선교사님께서 정기적으로 우리 모든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 정보와 또 이런 것들을 교육받고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방송을 저희가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예, 이번에 같이 못하셔도 요 주위에 있는 분들 아는 분들 또 목사님들 또 개인들 연결되신 분들은 LA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쪽으로 많이 오시도록 좀 소개도 해 주시고요. 또 이 지역에서 이 남가주 이 지역에서 이 우리 방송을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연락 주시고 꼭 참석하셔서 정말 이 어두워가는 미국에 가정을 세우는 사역으로 그래서 미국을 세우고 또 열방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두 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인사와 또 격려의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정말 현실이 쉽지 않고 또 여러 면에서
참 기도 제목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사랑이 이미 여러분 마음에 부음바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사랑에 또 주님의 그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IG맨 라디오는 24시간 인터넷 선교 방송입니다.